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만은 지금의 류정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대만 핑둥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진자 속출, 람다 변이 우려가 델타 변이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즘 대만에서 특히 이제 대만 남부 핑둥현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네,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사실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는 유전자 분석 전까지는요. 자, 이분이 이 감염자가 사실 그 람다 바이러스, 그 페루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제 람다 변이로 될 거다라는 우려 속에서 실시된 유전자 분석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도 변이로 판명이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변이 지금 최근에 막 세계적으로 지금 막 큰 유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도 변이가 확진자 그 핑동현에서 혼자 감염돼서 잘 이렇게 별일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예, 지금 쏙쏙쏙쏙 나오고 있어요. 핑동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핑동 확진자 그 감염 그 접촉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진은 됐지만 유전자 염기설 분석이 돼야 확진이 됐는지 그 델타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뉴스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핑동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만 지도 잠깐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만 지도가 보이죠? 예, 그래서 핑동현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자, 핑동현은 지금 보이시는 여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까오숑시라고 써 있고요. 고웅시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요. 예, 핑동현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 핑동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핑동현에서 저 최남단까지도요. 저 버스로 가면 6시간 이상 걸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핑동현 지금 지역은요. 여기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지역하고 이 지역 일대입니다. 지금 이 지역 일대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자,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현재 매스컴에서는요. 언론에서는 지금 이쪽 일대를 지금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확진자들 보니까 이쪽 어디야? 이쪽인데요. 네, 이쪽 일대. 네, 팡리아오라고 하는 이쪽 일대. 를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금 인터넷에선 다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죠. 27일입니다. 자, 27일 날 나왔던 게요. 자, 사실 핑동현에서는 한 명만 확진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자, 핑동 택시기사 집단 감염 사건이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델타 바이러스, 예, 델타 변이에 관련된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대만은 지금은 27일자로 해서 6명이 나왔지만, 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오후에 최종으로 나왔던 게 8명이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8명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시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26일자에서 이제 26일에 발표된 내용이 12명의 감염자가 있는데요. 자, 12명의 핑동현의 감염자가 있는데 그 집단 감염 사례로 있는데 그 6명이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그 중앙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이미 3명에게서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6명이 됐다. 근데 나머지는 자, 사실 염기설 분석 중이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추적을 해보니 자, 25일 날 처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뭐였냐면은 23일 날 지역사례 14,298번이라 그래서 이 감염이 보고가 되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자, 예, 보고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택시기사다라는 신분이 밝혀졌어요. 그 나이는 60대 남성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지? 이 택시를 탔던 사람들 다 감염된 거 아니야? 어쨌든 거 아니야? 자, 이 사람 또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편의점이라든가 여기저기 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저기 간 거기저기에 대해서 다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원이 어디야라고 추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 페루에서 돌아온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 페루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매스컴에 알려진 부분은 그 할아버지 쪽하고 손자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손자 관계의 그 두 명이었는데요. 이건 타이종에서 넘어왔다. 이제 페루에서 돌아온 이 가족들의 이제 페루 람다 변이 바이러스다 아니다 뭐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측이 막 나오면서 우려가 시작이 됐어요. 당연히 이 택시 기사도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염기 서열을 지금 다 분석을 해보니까 요 람다 변이 바이러스, 페루 변이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예, 이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래요. 자, 람다인 줄 알고 우려를 했더니 변이 변종인 줄 알았더니 예, 더 심한 인도 델타라고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봤죠. 자, 그랬는데 사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날 25일이죠. 이날 첫 사례로 발표가 공식적으로 돼서 사람들은 대만에서 나온 최초로 나온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페루에서 유입이 됐고 이렇게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이 뉴스들을 추적을 해보면 대만은 지금만 보셔도 약간 이제 의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뒤에다가 제가 썼는데요. 지난 18일에 대만을 출발해서 마카오에 입국한 대만 남성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을 확인이 됐어요. 자, 이거는 마카오에 들어가다가 입국을 하다가 거기에서 예, 코로나 확진을 받고 델타 변이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자, 이 남자 알고 보니 대만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대만 정부는 예, 뒤늦게 밝혔고 밝힌 뒤에 한 달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자, 28일 날 이런 일이 있었구나고요. 그 전전날이었죠. 16일에요. 대만 보건당국은 대만에 무슨 바이러스가 가장 많느냐라는 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영국 변이가 제일 많다. 알파 변이가 제일 많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의 경우는 해외 유입 사례로 5건만 발견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비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망대잔치라고 이제 대만은 지금에 썼습니다. 대만 친구들 보면 또 화가 날 것 같아요. 저한테 이 녀석도 대만 디스하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자,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전에 그래요. 처음에 동기가 염기서열 분석수, 기간과 분석수를 보고 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니 델타 변이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278건을 해서 분석을 해서 델타 변이가 해외 유입사를 5건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발견을 했어. 우리가 다 했어.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이제 조사를 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대만에는 델타 변이가 없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의심을 했어요. 예, 조금 이따 보고요. 자,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3일 정도 뒤에 마카오에서 발표가 나온 거죠. 마카오에서 대만에 통보를 한 거예요. 델타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자, 근데 결국에 당국은 인정을 했어요. 이게 위양성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요즘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뜨고 있어요. 한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자, 이제 지배적 균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발표도 했었고요. 자, 심지어 자, 영국 변이다, 뭐 어디 변이다. 자, 사실 남아공 변이다, 브라질 변이다, 뭐다 뭐 참 말이 많았잖아요. 지역별로. 근데 이것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알파, 델타, 뭐 이렇게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변했어요. 이름들이요. 자, 그러다 보니 참 뭐랄까요? 좀 새로운 변이로 이제 대만 사람들 다가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델타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인도 변이라고 하면 아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하니까 이건 또 뭐야? 무서워. 또 이런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이요. 자, 대만의 지역 감염의 대부분은요, 영국 변이로 알려져 있어요. 영국 변이 바이러스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이렇게 WHO에서 이렇게
인도 변이에 대해서 자꾸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언론에서 많이 세계 언론들에서 막 다루니까 대만에서 이제 질문이 나갔어요. 그래서 자, 브리핑 언론 중앙정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CDC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지난 6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요. 염기서열 분석수는 유전자 분석수는 278건이고요. 자, 그 중에서 델타 변이는요 5건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5건이 해외 유입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자, 정확하게 199개 같은 경우가 알파 변이, 즉 영국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되게 재미있어요. 얼추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278개? 샘플 278개밖에 안 했어요. 아, 그래.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는요. 사실 대만 내 확진 사례가 없었어요. 200일 동안 단 한 건도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념도 하고 그런 날이었어요. 자, 그럼 10월 2일부터, 자, 그럼 11월부터라는 이야기인데, 자, 11월에도 국내 확진자가 있었나요? 거의가 아니라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자, 대만 내 확진 사례, 대만 국내 확진 사례가 나온 거는 사실 4월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이거는 국내라고 보기 좀 힘든 일종의 조종사 승무원 사건이었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5월 15일 이후에 와서는 자, 확실하게 지금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이 됐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래, 이 한 달만 놓고 봐도 10,000명이 확진되는데, 자, 샘플 염기설 분석한 샘플이 278건밖에 안 돼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 자,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 염기설 이거 분석은 잘 안 하나 하고 찾아봤어요. 제 기억에는 제 인식, 제 상식선에서는 분명히 적어도 한 2, 3천 건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래서 찾아봤죠. 자, 우리나라 어땠죠? 자, 우리 한국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방역 잘해요? 뭐 잘한다, 뭐 못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지만, 자, 요것만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염기설 분석수 건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6월 6일부터 6월 12일 동안 자, 631건 유전자 분석을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자, 이거 뭐야? 예,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는 이만큼을 했어요. 자, 그래요. 이 의료 인력이 한국이 더 풍부하다. 자, 인원수만 놓고 봐도 한국이 풍부하다. 자, 그럼 대만은 한 300건에서 200건을 해줬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자, 근데 없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대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는 또다시 인식들이, 여론들이 영국 변이가 대부분이구나, 없구나라고 했어요. 자, 그래요. 자, 팩트만 놓고 보니까 뭐 그래요. 뭐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래요. 자, 226건이 변이래요. 자, 2020년 12월 이후부터 확인된 변이가 1964건이래요. 자, 영국 변이가 대부분이었고요. 남아공 있었고요. 자, 인도 변이가 155건이다라고 자, 우리 한국에서 밝혔어요. 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썼을 때만 해도 보니까 정말 국뽕 같았어요. 아니, 별 의도가 없이 그냥 찾아봤을 뿐인데 이거 뭐지? 자, 하면서 사실상 대만 당국에서 밝힌 이 염기설 분석수에 대해서 야, 이거 옛날 자료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건가? 저는 사실 기대를 했어요. 한 200건은 했겠지, 일주일 동안. 근데 날짜를 보니까 와, 지난해 10월부터예요. 지난해 10월 이후부터예요. 그렇다 쳐요. 자, 뭐 그렇다 치는데 더 재미난 거는요. 이 16일 날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요. 18일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카오에 입국한 대만 남성이 인도 델타 변이에 걸렸고요. 무증상이었어요. 무증상인 상태라고 하면 사실 뭐 전파력이 약하다, 강하다, 자, 말과 말뿐이 있지만 자, 이번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당국에서 밝힌 내용은 이거예요. 자, 이 남성이요. 과거 베트남과 인도를 여행한 이력이 있었대요. 그래요. 인도 델타 아마 여기서 걸렸나? 잘 모르겠어요. 베트남도 뭐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남성을 보니 지난해 2월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요. 잘못 쳤네. 베트남에 있었고요.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8일까지 인도를 여행했고 이제 대만에 돌아와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 검사 결과는요. 5월 9일 음성이었고요. 자, 자가격리 14일 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도 음성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비행을 하기 전에 3일 전에 그 검사 테스트 확인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탔고, 자, 그래서 5월 9일 또 다시 음성을 받았고요. 와서, 자, 그 다음에 격리가 끝난 후에 다시 테스트를 받아서 음성이 나왔어요. 총 3번 테스트를 거쳤죠. 3번의 테스트를 거쳤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어요. 뭐 그렇다 쳐요. 그럼 아마 인도에서 테스트를 했었고, 다음에 대만에서 2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카오에 들어가서는 걸렸어요. 자, 그랬는데 대만 당국 중앙전염병지휘센터에서는 그의 여행 이력과 관련해 가지고요. 감염이 1개월 이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자, 1개월 동안 감염이 됐습니다. 자, 뭐가 어찌 됐든요. 자, 그래서 검사 결과를 찾아보니까 마카오에서 지휘센터에 이제 통보를 했어요. 자, 혈청 IgM이 음성, IgG가 양성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IgG 양성이 나오니까 양성이 맞죠. 자, 그래서 조사에서 감염 시기가 최근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밝혀졌다. 라고 해서요. 한 달 이상이었고요. 자, 중요한 건 CT 값이었어요. 자, 대만에서 CT 값이 참 발표가 잘 되는 32였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바이러스량이 좀 많지 않다. 자, 대만에서 사실 CT 값에 되게 주목을 하는 편이에요. 과거에 얼마 전에도 감염자가 막 확진자가 소출했을 때 이 CT 값을 가지고 자, 병원에 입원을 시키느냐, 마느냐, 아니면 집에서 잠깐 그냥 머물면서 격리를 하면서 자가 치료를 하느냐, 뭐 상태를 지켜보느냐. 자, 이 값이요. CT 값 30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32를 보니까 별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어요. 자,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됐든 32이건 35건 40이건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아니 나왔어야 정상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 검사를 3번을 받았는데 무슨 테스트 기구가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마카오 기구가 특별한 거야?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단키트에 문제가 있는가? 자, 뭐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했더니 여기 당국에서는 바이러스 양이 적다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아니, 바이러스 양이 적어도 이런 말 하잖아요. 전파력이 세다. 자, 그럼 바이러스 양이 적어도 자, 누구한테 가면은 체질에 따라서 치명적인 거 아닌가? 지금 사망자만 놓고 봐도 대부분이 그거죠. 만성 질환이 많았다. 뭐 기저 질환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사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네. 또 인도 델타가 영국 알파보다 전파력이 세다, 뭐 몇 퍼센트 세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는 곧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량이 적어도요 전염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미난 것은요, 이 남성이 분명히 자 지금 이 기간 동안에요 대만에 와서 지금 총 어디 갔어요? 자, 이분 대만에 언제 왔죠? 예, 대만에 온 날이 그렇죠. 사실 그래요. 아마 5월 중순부터 격리 후부터 해서 6월 15일 이 사이까지 자, 최소 2주, 3주 이상은요. 이 사람이 어디 간지를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택시를 탔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뭘 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사람이 타이페이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또 감염력이 바이러스 양이 적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예. 더군다나 대만 같은 경우는 연구가 없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연구, 지금 인도 변이에 대한 확진 사례가 너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 해외 사례만 해외에서 나왔던 이런 연구 결과 가지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참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지금 핑동에서 나온 페루에서 감염됐다는 이 가족 확진자를 비롯해서 택시기사 지금 집단 감염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거에서도 참 의심이 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유전자 분석 수를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278건이래요 샘플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5월 11일 이후 건부터 다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샘플만 까는 게 아니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렇게 클러스터분으로 해서 나눠서 한 것 같은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서 제가 뭐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또 타이페이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타이페이에서 자, 핑동에 있는 감염자하고 확진자하고 접촉이 지금 2명이 지금 사이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적 부분에서 이제 공공장소는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확진자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뭐 누이와 시누이 관계였고, 자, 이분들은 6월 20일 평양으로 내려가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확진자와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해도 감염된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격리를 검사하고 격리 실시를 했다. 그래서 PCR 검사까지 끝난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는요. 또한 지금 대만 사람들한테는 이 인도 변이가 상당히 지금 무서운 존재로 좀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 아니면 제대로 막힐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만 같은 경우는요, 27일 27일 확진자가요, 예, 그래요. 87명, 대만의 확진자가 88명이고요. 죄송합니다. 88명이고요. 자, 해외 확진 사례 1명, 사망자 9명이었습니다. 9명 대부분 모두 이제 기저질환과 만성질환 원인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뭐 빠르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앞으로 한번 좀 더 같이 지켜보면 좋겠어요. 자, 어떤 바이러스가 대만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을지. 예.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만은 지금의 류정엽이었습니다.